네, 절대전략입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FMC 충격에서는 일단 벗어났고, 코스피는 안도를 했고, 코스닥은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셨나요? 일단은 FMC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130원을 상회하는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 이틀 연속 동시 순매도가 추대되었다는 점들이 좀 시장에서는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의 스탠스가 2023년에는 두 번 금리 인상한다는 시그널을 던져줬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시점이나 구체화된 내용들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시그널을 동시에 던져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인터넷 업종의 강세가 코스피 분위기 반전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함께 최근 들어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코로나19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인터넷 플러스 코로나19 피해주 이 두 가지 축이 시장의 안정을 이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달러 환율 반등,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도가 대형주 그리고 제조업 관련된 종목들을 좀 억누르면서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한편 코스피는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대안으로서 코스닥 종목이 1000포인트를 넘어선 데 이어서 오늘도 1% 이상 1.21% 상승을 하면서 1015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는 점은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올해 연간 수익률을 따져본다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부진한 게 맞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아직까지는 불안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하다는 것은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성격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우리 증시를 좌우할 만한 포인트들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무엇보다도 경제지표 좀 확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과 유럽의 6월 PMI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6월 제조업 PMI는, 코스피, 특히 지금 최근 오늘까지 굉장히 부진했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제조업 수출주들의 방향성을 좀 가늠할 수 있는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PMI는 61.8로 전월 62.1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유럽 PMI도 5월 대비 좀 둔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산업생산 지표가 전월 대비 개선폭을 확대했다는 점들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들을 감안해봤을 때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조금 더 좋아지게 된다면 한국 증시에는 좀 더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 시세 물가 예상치는 전월 대비 변화율은 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년 대비 변화율은 레벨을 좀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좀 꺾이는 듯한 모습들, 원자재 가격들이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5월 대비 전월 대비 변화율이 5월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물가 상승 압력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채권금리가 안정을 찾는 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환율, 채권금리 변수가 좀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 키팩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과 채권금리 향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또한 연동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지표 결과 그에 따른 환율과 채권금리 반응, 이로 인한 외국인 수급 반응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다음 주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코스피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크게 좀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는 이쪽 환시 쪽에서 달러는 여전히 강한데 미국의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의 반응을 보면은 발표되는 당일날 1.6%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1.5%대 초반, 그러니까 FOMC 직전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이어서 채권금리와 그리고 환시 간에 약간의 좀 온도차가 나와서요. 어떤 점이 시장에서 좀 더 신뢰를 가지고 봐야 되냐? 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의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지표, 어떤 쪽이 좀 더 의미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은 6월 FMC 회의 이후 환율 시장이든 채권 시장이든 굉장히 급격한
어떻게 보면 다소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위험선호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제 오늘 새벽 마감된 나스닥의 강세, 오늘 코스닥의 강세,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인터넷주의 강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채권금리 흐름들이 좀 더 명확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환율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간의 통화정책 격차, 그 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로 한 발짝 다가섰다는 부분들이 달러 강세, 달러 반등 시도, 원달러인지 반등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과 유럽 간의 6월 PMI 결과가 미국이 조금 더, 유럽이 조금 더 우위를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현재 컨센서스 상으로는 제조업 지표는 미국과 유럽 다 전월 대비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지표는 미국은 소폭 둔화되고 유럽은 전월 대비 5월보다 더 개선되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 이런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유럽과 미국 간의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흐름들이 달러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향후 채권금리는 지금 레벨보다 조금 더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 반등 시도, 원달러의 반등 시도도 이번 주, 다음 주 초부 중반을 지나면서 오히려 좀 하향 안정권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크게 시장을 흔들기보다는 심리적 그리고 수급적 불안에 의한 등락 과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모두 다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그러면 다음 주 우리 지수 더 갈까요? 유가증권 시장이 사상 최고치 근처고 코스닥도 이제 직전 고점 수준까지 왔는데 지수는 더 갈까요? 저는 단기 등락은 있어도 네.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MC의 결과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의 명확한 시그널은 테이퍼링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는 없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은 2023년 정도다. 다만 이 금리 인상 점도표 또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전망이다. 라는 시그널을 명확히 해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 연준의 스탠스가 본격적으로 긴축으로 전환되었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완화적인 좀 긴 호흡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로 한 걸음 다가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수급적 불안에 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리적 수급적 불안에 의한 시장 등락은 비중 확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사상 최고치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면은 또 불가피하게 따라붙는 논란이 바로 밸류에이션이죠. 유가증권 시장이 현재 선행 PER 기준으로 한 12배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까지 안 왔는데도 한 18배, 20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역사상 PER 밴드 상단까지 거의 온 것이 아닌가? 이 밸류에이션 수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올해 초 코스피가 3,260을 도달했을 때 12개월 포워드 PR은 15배를 넘었습니다. 지수 레벨은 더 올라갔지만 밸류에이션 레벨은 더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익 전망이 가파르게 상향 조정된 데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점,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든지 기존의 실적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가격계 메우기 차원에서의 반등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 강세를 추세적으로 이어가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오히려 더 낮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코스피 상대적 강세, 좀 이런 6월 FMC 회의 이후 어느 정도 여진을 거친 뒤에는 코스피 상대적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대형주 중심의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올라서 좋고요. 저도 더 갔으면 좋겠는데 돌다리를 좀 두드려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더 간다라는 전제 하에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불황 심리는 비중 확대의 기회다. 좀 더 큰 종목, 좀 더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시장 흐름과 글로벌 트렌드와 발맞춰 갈 수 있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